솔직히 그 학점은행제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이다 하면 온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학점은행제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전 온라인이라고 생각해요. 온라인 승? 오늘 벌써 세 번째네요.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학점은행제 온라인 오프라인? 온라인. 학점은행제 한다 그러면은 선택하는 이유가 싸고 쉽고 빠르게 하려고 학점은행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더 부합되는 거는 온라인 학점은행제가 더 부합된다. 오프라인을 선택하는 게 그렇다고 틀렸느냐? 뭐 그건 아니고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온라인이지 않나. 온라인 압승. 오프라인 교육원은 정해진 시간표에 맞게끔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, 온라인은 그냥 어느 정도 출석 인정 기간을 주면 그 안에 내가 수강을 하면 끝.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한다. 그러니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다른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학점은행제 하면 온라인, 평생교육원 하면 오프라인,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. 사실 같은 건데. 오프라인 기관은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사실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. 왜냐면은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자유도예요. 1차적으로 단점을 얘기하자 그러면 오프라인 기관은 자유도가 낮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겠죠. 일단 비용이 너무 비싸요. 한 가족당 뭐 50만 원, 60만 원, 70만 원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. 오프라인은 너무 비싸요. 너무.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.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거 말고 뭐 국가장학금 대상 뭐 이런 게 되는데, 오프라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대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거에 대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학교보다 더 부담이 좀 커지죠. 오프라인의 장점은 일단은 전공이 다양하다.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다루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뭐 보건계열?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온라인으로 하기를 절대 못 해요. 이런 오프라인 기관들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들이 있거든요. 요리 계열이라든지 군사학과, 경찰행정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를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기관으로 갔을 때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. 이런 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온라인 교육원의 단점. 빠밤. 온라인 교육원 단점은 일단 전공이 조금 한정적이죠. 도리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 더 진행이 수월한 전공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공 선택 부분에서 제한되어 있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온라인 평생교육원의 장점은 뭐 두말할 거 없이 편한 거. 이제 카메라의 각도를 아는 여자. 어쨌든 편한 거죠. 장소나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할 때 들을 수 있고,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, 언제나 들을 수 있고 편하죠. 그게 가장 큰 메리트 아닌가요? 자유도가 너무 높잖아요.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가장 학점은행제답게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 학점은행제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온라인 최고. 온라인 장점 하나 더 하면 안 돼요? 돼요? 온라인 장점은 일단 학점은행제는 이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다른 공부 편입시험이라든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죠.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플래너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. 학점은행제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으로서의 선택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아무래도 직장인, 오프라인 나가실 수 없는 분들, 다른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,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추천드리고, 일단은 뭐 편입하려는 학생들, 그리고 이제 뭐 산업기사나 기상시 자격,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, 뭐 보육교사 자격증, 이런 과정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오프라인까지 나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특정 전공이 필요해요. 그러면은 온라인으로는 안 되겠죠. 내가 뭐 조리학과, 예체능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실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기관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무용을 배우고 싶은데 내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온라인 녹화 강의를 보면서 앞에서 1, 2, 3, 4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걸 추천하지만, 내가 직장 다니고 아니면 다른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오프라인이 좋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. 나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온라인이 맞는데 뭐 오프라인이 믿을만하다? 뭐 이런 생각으로 오프라인을 고집한다는 거는 오히려 똥꼬집이다. 이렇게 말해야 되나? 그래서 오프라인을 할지 온라인을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이런 특화되어 있는 전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오프라인 기관에서
진행을 하면 되고, 좀 자유도가 필요하고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,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죠. 똑같은 여건이어도 내가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맞는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. 자기의 필요에 맞게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게 학점은행제의 본 취지이기도 하고, 잘 선택해서 과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온라인 담당자 올림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안녕. 근데 아마 그 학점은행제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생각이잖아요. 쉽고 빠르고 좀 저렴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 좀 유리한 케이스가 많기는 할 거예요.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유형이 어떤 게 맞고 저런 게 맞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내가 어떤 유형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. 나한테는 뭐가 맞고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 가시TV 저희들한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그런 것도 다 설명해드리거든요. 어떤 과정 진행하고 싶으세요? 무슨 목적으로 진행을 하세요? 어떤 여건이세요?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. 내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, 궁금하다,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, 가장 좋은 건 상담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